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이비디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카메라 켜고 얼굴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왜냐? 조금 있다가 저희가 좀 인터랙티브하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카메라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원장님들, 저희 레디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원장님들 받고 계시죠? 업데이트. 저희 인스타그램이 아마 제일 빠르고요. 문자 인스타그램이 제일 빠릅니다. 문자 그냥 막 넘기는 거 아니시죠? 중요한 정보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 실장님이 맨날 이거 이렇게 어렵게 치셔갖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 좋은 메시지들 다 담겨 있다고요. 꼭 봐주세요.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단어장이 나왔잖아요. 저번 주에. 그래서 예쁜 단어장. 이렇게 예쁜 단어장 보셨습니까, 원장님들? 이게 진짜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거 뽑아서 그냥, 음, 떡제본 만들면은 진짜 그냥 단어장이에요. 요즘 시중에 파는 그런 단어장처럼 디자인이 예쁘게 나왔죠. 근데 이건 저번 주고, 이번 주 어제부터 원장님들 저희 시험지도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단어장, 그리고 시험지 이렇게 버튼이 두 개가 생겼습니다. 만약에 지금 모르고 계시면은 문자를 제대로 안 보신 분들이니까 문자 체크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시험지 이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옵션이 나옵니다, 원장님들. 단어장, 시험지 이 두 개가 추가가 됐는데 시험지를 선택하면 단어, 문장, 그리고 단어 플러스 문장,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을 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시험지도 옵티마이즈를 원장님들이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즈를 해서 그 학원에 옵티마이즈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어, 제시문 순서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할 건지 뭐 영단어를 낼 건지 한글 뜻을 낼 건지 랜덤으로 할 건지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요. 이미지를 on and off도 할 수 있고요. 이미지는 사실 저 레벨에만 나오고요. 음, 이렇게 해서 확인을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자, 시험지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단어장 같아요, 시험지가. 이렇게 출력을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그 올라가 있는 책들, 모든 책들의 단어와 그리고 시험지가 이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네, 현주 원장님 감사합니다. 예쁘죠? 네. 요 테스트 하는 아이들도 기분이 좋을 겁니다. 이렇게 예쁜 그 단어장에 그냥 A4에 선 그어져 있는 것보다 훨씬 그런 쌍막한 시험지보다는 여기에서 좀 더 이쁘죠. 그래서 원장님들 여기 그 ready.kr.guide 가시면 거의 이 페이지 있는 거 아시죠? 어떤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됐다, 어떤 기능이 추가가 됐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셔서 저희 업데이트 되는 거 계속해서 보실 수 있고요. 김승규 대표님께서 그 가이드 영상까지 찍어 주셨어요. 단어하고 시험지에 대한. 그래서 여기 가시면은 유튜브로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네. 아니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오늘 안으로 다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네. 돼 있나요, 지금? 네네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나 잘 모르겠다. 이 기능 뭐지? 라고 하면은, 여기 이 페이지로 가시면은 웬만한 것들은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 그리고 문자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여러분들 업데이트가 많이 되실 겁니다. 오케이. 자, 좋습니다. 10시가 됐으니, 음, 오늘 브랜딩, 홍보, 블로그, 마케팅, 믹스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원장님들. 자, 예전에 미국에서 한 교수님이 있었어요. 이 교수님이 그 스컬프처 교수님이셨어요. 도자기 공예 그 교수님이셨는데 이 학기가 시작하는 첫날 딱 들어와 갖고 이렇게 폼을 잡고는 클래스를 반으로 이렇게 나누셨대요. 반으로 나눠갖고 첫날이에요. 자, 왼쪽 사이드에 앉아 있는 학생들에게는 자, 이번 학기에 너네 50kg 이상 도자기를 만들면 A를 줄게.
그냥 퀀티티로 간다, 니네는.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50kg 이상 만들어내면 A, 그다음 40kg면 B, 30kg면 C. 이렇게 퀀티티로 간다. 어, 왼쪽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오른쪽에 학생들에게는 자, 너희들은 학기 마지막에 하나를 내면 그걸로 내가 그레이딩을 하겠다. 그러니까 뭐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하든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마지막에 한 개로 내가 그레이딩을 해서 A든 B든 C든 주겠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물론 그레이딩은 뭐 여러 가지가 나왔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 교수님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이 교수님은 뭐 그레이딩 시스템을 조금 바꾼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요걸 테스트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느 그룹에서 정말 마스터피스가 나올까? 그 그레이드와 상관없이 성적과 상관없이 정말 와 이거는 진짜 잘 만든 도자기네 라고 나올 만한 도자기들이 어느 그룹에서 많이 나왔을까? 이거를 체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럼 원장님들께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음, 자, 왼쪽 그룹, 그러니까 50kg, 퀀티티 그룹에서 많이 나왔을까요? 아니면 오른쪽, 퀄리티, 한 개만 보고 그레이딩을 하겠다라는 곳에서 많이 나왔을까요? 이 좋은 도자기들이. 1번? 아니면 2번? 한 개 그룹, 오케이. 성형 원장님이랑 저랑 지금 1대1 하고 있어요. 다른 원장님들 듣고 계시죠? 자, 1번, 그죠? 왼쪽, 한 개 만든 그룹. 이게 좀 헷갈리네요. 그죠? 50. 그럴게요. 1 아니면 50으로 갑시다. 그죠? 1, 50, 1, 50. 자, 한 개 만든 그룹 아니면 50kg 그룹. 이게 많이 갈리네요, 지금. 그죠? 음, 오케이. 50, 50, 1, 1, 1, 1번. 1번. 오케이. 자, 결과는 한 학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만들어낸 도자기를 봤는데, 정말 마스터피스들은 이 50kg 쪽에서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하나만 그레이딩하는 이 오른쪽 그룹은 얘네들이 컨셉슈얼라이징만 계속 한 거예요. 뭐를 만들지? 뭐 어떻게 만들지? 계속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고민. 고민으로 몇 달을 보내. 그리고 어떤 애들은 마지막에 하나 만들면 되지라고 계속 밀었던 거예요. 그리고 물론 여기서도 나왔지만 극히 소수가 나왔고 50kg는 그냥 데이 1부터 그냥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막 50kg 일단 그냥 때우면 되니까 50kg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계속 만들어내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시작을 하고 만들어내다 보니 마지막에 잘하게 되더라. 그래서 마스터피스들이 많이 나오게 됐다더라. 이게 이제 그 결과였어요. 자, 포인트가 뭐냐면, 실행이, 그렇죠. 실행이 중요한 거예요. 일단 시작하고, 일단 많이 해보는 거.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도자기를 만들어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똑같은 것만 만들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50kg면 꽤 이제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는 잘 안 되네? 그러면 이제 하다가 그냥 그쪽은 버려요. 나는 그릇을 잘 못 만드는구나. 오케이, 나는 뭐 이렇게 주전자 쪽으로 갈까? 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를 알게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계속 노하우를 축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도자기가 마지막에 나왔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원장님들이 가끔 저에게, 이사님, 저희 뭐 홍보를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여쭤보시면, 뭐 전단지를 할까요? 뭘 할까요? 블로그를 할까요? 그러면 일단 다 해보세요라고 말씀드려요. 다 해보고, 하다 보면 나한테 맞는 게 있어요. 인스타가 맞는 분도 계시고요. 블로그가 맞는 분이 계시고요. 전단지를 정말 잘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글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목소리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해본다. 제발 걸려라. 물론 이제 막 하는 거는 선호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하실 분도 없을 거니와. 하지만 본인이 무엇에 더 땡기는지는 이제 계속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케팅 용어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이런 건 뭐 중요하진 않지만 약간의 히스토리 레슨과 왜 우리가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케팅이란 단어는 굉장히 뭐 오래됐지만 마케팅 막 1.0, 2.0, 5.0, even 6.0까지 나왔어요. 지금 2013년 말에 6.0이 나왔어요. 근데 6.0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일단 그냥 아주 빠르게 이건 중요하진 않지만 자, 마케팅 1.0이 나왔어요. 이게 1960년대까지 이제 마케팅 1.0 세대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제품 중심으로 그냥 광고를 때렸을 때예요. 그냥 스펙. 예를 들면 컴퓨터다. 그러면 컴퓨터 뭐 이게 기가 몇 기가고, 램이 얼만큼 들어가 있고, 메모리가 얼만큼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것들. 신발은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고, 그쵸? 차, 여기 이제 마케팅 1.0에서 헨리 포드 그 차, 포드 차가 제일 좋은 이그샘플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냥 소비자 중심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제품 중심이에요. 그냥 다 검은색 차. 이렇게. 빨리빨리 매스 프로덕션. 막 이런 게 이제 1.0이었어요. 자, 2.0은 이제부터 구매자들 감성에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구매자가 중심이 돼요. 감성을 건드리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인데, 이제 60년 지나고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굉장히 활성화가 됩니다. 특히 잘한 데가 나이키예요. Just do it. 자, 나이키는 신발 스펙을 얘기하지 않죠. 그죠? 뭐, Just do it이 뭐예요? 그죠? 신발 회사인데. 그죠? 근데 이거를 신고 just do it.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감정을 호소하는 거고 또 애플이 굉장히 잘했죠. 애플이 옛날 최초 광고들 보면 스펙을 엄청 나열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절대 그러지 않죠. Think different. 그리고 애플을 쓰는 네가 쿨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많이 하죠. 그죠? 자, 이게 2.0 세대고 이제 3.0은 구매자 영혼의 호소를 해요. 그러니까 이모셔널 단계 그리고 뭔가 이제 가치 주도적인 것들을 이제 내세우기 시작해요. 고객 만족 이런 것보다 거기보다 더 큰 뭔가 큰 미션, 비전, 가치 이런 것들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좋은 에기샘플이 톰스 슛이에요. 한국에서 좀 지금 망한 것 같고 이제 이 회사 자체는 지금 망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기에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었죠. 하나를 사면 신발 하나를 사면 그 신발 하나를 기부를 했어요. 그 못 사는 나라 특히 이제 아프리카 같은 곳에.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한 신발을 사지만 내가 이걸 사면 내가 또 기부를 하는구나. 이 이제 좋은 감정을 갖게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죠. 근데 그게 이제 전략은 좋았으나 이게 메인테인이 안 됐고 좀 아웃데이트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안 좋게 됐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음, 마케팅 3.5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학원에서 이제 강사하고 공방 오픈하고 뭐 프랜차이즈까지 갔을 때 이 루트를 테이크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어머니들이 왔을 때는 막 커리큘럼 엄청 막 설명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마케팅 1.0, 1.0를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마케팅 2.0로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수업. 그래서 아이표 영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막 구매자 영혼 여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들 막 감성 터치하고. 자, 그다음에 마케팅 4.0는 조금 더 복잡하긴 한데 이런 식입니다. 여전히 유효하고요. 유효했고요. 그리고 모바일 연결성과 투명성이 강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브랜드가 이제 소통을 엄청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점점점 더 정직해야 해야지만 했어요. 진실하고. 왜냐? 진짜 하나만 잘못해도 막 바이럴 돼갖고 모바일 SNS에 막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투명하게 운영을 안 하면은 이게 그 너무나 안 좋은 루머들도 빠르게 확산이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투명성이 강조가 됐고요. 이제 권력의 이동이 시작이 되죠. 연령자에서 이제 젊은이들, 영스터들이 이제 막 구입을 하기 시작하고 시티즌이 아니고 네티즌, 남성에서 여성으로 시프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라고 했는데 이건 그닥 중요하진 않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이 흐름을 보셔야 돼요. 5.0에는 AI 시대가 왔어요. 컴퓨터가 인간 같은 마케팅 능력을 갖게 되는 시대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철저한 디지털화요.
만약에 원장님들이 지금 학원을 운영하면서 디지털화, 모바일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디에서든 우리가 디지털화 돼 있어서 홍보가 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인스타가 됐든 블로그가 됐든 뭐든지 가네요. 맞아? 맞죠? 그리고 불평등과 양극화에 대비해야 돼요.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해질 거고요. 지금 AI가 나왔잖아요. 챗GPT가 나왔잖아요. 챗GPT를 잘 활용하는 사람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 이게 양극화가 되면서 중간이 많이 없어지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억셉트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더 치고 나갈 거고요. 어, 이거 잘 모르겠는데 어려운데 하는 분들은 계속 도태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소비자 더 영리해지고 까다로워져요. 다섯 세대가 공존합니다. 그죠? 베이비 붐 세대, X, Y, Z, 그다음에 알파 세대까지 다섯 개가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뭐 복잡해요. 그리고 우리 그 학원생들,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어려졌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달라요. 예전이랑 대화하는 게 상담하는 게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건 AI가 가지만 중간에는 기들 혁신에는 이제 휴머니티가 있다. 이게 이제 5.0인데 어찌 됐건 포인트는 지금 이거 마케팅 5.0가 뭔가를 공부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흐름을 보시고 우리가 어찌 됐건 온라인 상에 존재를 해야 되는구나가 그리고 모바일 그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음, 자, 오늘 블로그에 대해서 제가 블로그로 하면은 뭐 강사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거 굉장히 방대한데 제가 원장님들 블로그들을 좀 보면서 그리고 원장님들랑 상담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블로그를 보면서 굉장히 잘하는 분도 계시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시작은 했는데 어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그냥 블로그는 생각도 안 해보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아주 짧게 그냥 임팩트 있게 블로그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해야만 하시는 분들께 이제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지금 요 섹션을 넣었어요.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블로그를 열심히 하시는데 검색이 전혀 안 되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시간을 거기다 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근데 아무도 검색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아무도 못 본다는 거예요. 마치 정말 맛이 엄청난 셰프가 있는 맛집인데 아무도 몰라.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검색이 되게끔 우리가 그 운영을 해야 되고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이왕 하는 거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직도 학원 홍보에 있어서는 블로그가 최고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굉장히 특이한 나라예요, 한국은.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search engine dominance인데 전 세계 search 엔진이 90%가 구글이에요. 이건 전 세계 2023년 작년 거예요. 심지어 더 올라갔어요. 91%로인가 올라갔어요, 이번 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굉장히 독특한 게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자체 국가의 서치 엔진 자체가 없어요. 그죠? 그냥 구글 써요. 근데 우리는 네이버가 있어요. 네이버가 압도적으로 1등이었어요. 서치 엔진. 그냥 누구든 다 그냥 네이버 가서 한다는 거죠. 근데 지난 몇 년간 이 분위기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닐슨 코리아 클릭 거기에서 이제 리서치를 해봤더니 지금 작년 초에 네이버가 한 55%에서 한 60%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의 8, 90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떨어지고 있고 구글이 이제 30% 이상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 가고 있어요. 이게 뒤집힐 수도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네이버를 늦지 않았어요. 아직도. 이런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써야 된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유용한 홍보 마케팅 툴이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도 이런 거 이제 뭐 리브라가 뭐고 이런 거 그냥 모르셔도 돼요. 이거를 왜 설명을 하냐면 이 계속 흐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 전까지는 네이버 블로그는 진짜 그냥 매일 꾸준히 썼으면 됐고요. 퀄리티가 그렇게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냥 매일 쓰는 사람들이 노출이 됐어요. 상위 노출이. 퀄리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음.
그래갖고 그때 막 그냥 계속 막 매일 매일 써라 막 그리고 막 이상한 그 블로그 강사들 많았어요. 이 전까지.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가면 안 되겠는데 구글한테 완전 밀리고 이제 구글이 치고 올 거고 이 전까지는 네이버가 이제 우리가 최고야 그러니까 그냥 좀 아니랬어요. 그런데 뭔가 바뀌기 시작해요. 유튜브가 막 치고 올라오면서 그래서 야 우리 알고리즘 바꿔야 돼. 그래서 C랭크라는 그 크리에이터 랭크예요. 이거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그 알고리즘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는 얼마 동안 한 분야의 글을 써왔는가. 그죠. 크리에이터의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퀄리티가 이렇게 하니까 상승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져 버린 거예요. 내가 블로그는 안 했지만 완전 전문가야. 근데 내가 이제 블로그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블로거들보다 훨씬 더 전문가인데 내가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노출이 안 되고 막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갖고 2019년에 다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다이아라는 이 Deep Intent Analysis예요. 이제 다 제대로 분석을 하겠다 이거예요. 점점 구글이 되어 가요. 그래서 이게 한 분야의 전문가면서 이 글을 사람들이 좋아하는가를 오래 읽기나 퀄리티 있는 글인가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꽤나 무서울 정도로 트래킹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음. 그래서 심지어 이제 네이버에서 직접 이렇게 낸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에 이제 나와 있는 건데, 신뢰도를 분석하는 C랭크와 문서의 정보성을 분석하는 다이아 알고리즘을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좋은 글을 우리가 상위에 노출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좋은 글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그것도 이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선생님들, 네이버 회사예요, 회사. 자, 회사는 수익 창출을 해야 되죠. 수익 창출이 어디서 나요? 주 수입원이 광고예요. 그러면 광고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증가를 해야 돼요. 뭐가 증가를 해야 될까요? 네이버가 광고로 수입을 올리는데 뭐가 증가가 돼야 될까요? 아침부터 머리가 아픈가요? 네. 그닥 중요하진 않지만 한번 그 원장님들 깨어 계신지 체크해 보려고 이거 넣어봤고요. 검색 수, 오케이, 좋아요. 이용자, 방문자 수, 노출량, 좋아요. 좋습니다. 맞아요. 원장님도 맞아요. 이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용자 수가 증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계속 네이버는 사용자 수를 증가시키고 지금 엄청 많이 들어오니까 이거를 메인테인 시켜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체류 시간을 증가시켜야 돼요. 원장님들 SNS 컴퍼니들이 1년에 수조 원을 넣어서 이 그 심리학자들과 이 그 리서치를 해요.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훅해서 이 플랫폼 안에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체류 시간을 길게 할 수 있는가? 이거를 수조원을 때려 넣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심리적인 것들을 계속 작용시켜요. 쇼트 폼들이 요즘 이제 인기가 많잖아요. 계속 이제 도파민 중독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용자 수는 네이버가 고민할 부분이고 이 체류 시간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오래 머물러야 네이버가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술적인 부분이 중요했는데 이제 알고리즘이 정교화되니까 글 퀄리티가 중요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글 퀄리티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게 체류 시간인 거예요. 어? 체류 시간. 이 글을 계속 보고 있구나. 글을 읽고 있구나, 사용자가. 이거를 판단을 한다는 거죠. 원장님들, 원장님들이 글을 읽으면서 스크롤을 내리잖아요. 이거 다 체크해요. 네이버가. 구글하고 몇, 그러니까 얼마나 걸리는지 초 단위로 다 이제 그 얘네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제대로 읽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는 블로그에서 체류 시간과 재방문율이에요. 이 사람이 블로그로 다시 돌아오느냐, 그리고 오래 읽고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 이 글이 굉장히 좋은 글이구나. 그럼 상위 노출 시켜줘야지. 이렇게 알고리즘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어. 그러니까 이 퀄리티 높은 글은 상위 노출을 계속 시켜주니까 우리 학원이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떤 글을 써야 되느냐? 이걸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막 답은 없어요, 원장님들. 그런데 어느 정도 네이버에서 내놓은 정보들과 그 다음에 많은 블로거 강사들이 한 거를 이제 접목하면은 이런 식이에요. 본문 길이는 적어도 2, 3분은 읽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바로 읽고 그냥 나가는 글이면은 아, 이거 글이 좋지 않구나. 아, 광고성이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걸러지는 거죠. 적어도 1분 이상은 읽을 수 있는 글들을 어, 좋아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앞이 중요해지죠. 앞부분. 앞부분에 힘 주세요, 원장님들. 글 쓸 때. 안녕하세요, 뭐 데이빗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지 말라고요. 어떤 블로그 가니까 원장님들이 계속 안녕하세요, 뭐 무슨 어학원의 뭐 무슨 선생님입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원장님들. 제일 첫 라인이 그리고 제 첫 패러그래프가 중요해요. 이거를 보고 계속 글을 읽을지 말을지를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모든 게 다 그렇죠. 어텐션 그래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목, 이거 빨간색으로 했어요, 원장님들. 제목이 너무 중요하고 제목에 우리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는데 이 키워드가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타겟 검색어가 필요해요. 제일 우리가 넣어야 되는 게 뭐예요? 무슨 동, 무슨 학원. 이게 들어가야 돼요. 반대로 생각해서 어머니들이 검색을 할 때 무슨 타겟어로 검색을 할까를 생각해서 그거를 써야 되는 거죠. 이것도 조금 있다가 디테일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그, 저희 집이 장기동인데, 장기동 영어 학원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우리 학원 오늘 파닉스 수업 뭐 이런 게 제목이에요. 절대 검색이 안 돼요, 선생님들. 제목에 검색어, 타겟 검색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타겟 검색어 잡는 방법, 사실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글 내용, 당연히 퀄리티, 앞부분에 이제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키워드 반복. 아까 그 무슨 무슨 동 영어 학원이라면 그게 타겟 검색어라면 그게 자연스럽게 그 내용 안에 한 세네 번 정도는 반복되는 거죠. 어, 사진 넣고 반복 넣고 뭐 이렇게 동영상이랑 이미지랑 넣고 결국엔 동영상도 넣는 것도 막 너무 긴 영상은 아니겠지만 짧게 짧게 넣는 것도 체류 시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렇죠? 동영상을 보면서 체류 시간이 더 길어지니까요. 그러니까 또 너무 긴 건 또 안 보니까 짧게 짧게 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부 링크. 그러니까 글을 다 읽었어요. 그러면은 링크를 연결을 해서 선생님의, 그 원장님의 다른 글들, 이거와 비슷한 맥락의 다른 글들을 연결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들이, 어머니들이 보다가, 클릭, 다른 것도 읽을 수 있게. 이렇게 계속 이제 다른 글이랑 연결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글쓰기 시간. 말씀드렸죠, 원장님들. 이 블로그 쓰는 시간까지 다 트래킹을 해요, 네이버가. 이 무섭죠?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블로그에다가 이거 글을 안 쓰고 다른 뭐 노션이나 아니면은 뭐 한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같은 데다가 막 써놓고 그 다음에 카피 앤 페이스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돼요. 여기서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글을 쓰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다 보고, 아, 얘가 정성 들여서 쓰는구나. 뭐 이런 것까지 다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기는 해요. 근데 사실 이런 거 다 좀 둘째 치고 저 제목,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게 없으면은 검색 자체가 안 돼 버리니까요. 자, 그리고 꾸준히 써야 돼요. 한 번에 몰아치지 마세요, 원장님들. 가끔 보면은 원장님들이 막 오늘 3개 올리고, 그 다음에 막 2주일 동안 없다가, 그 다음에 또 몰아갖고 막 3개 올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안 돼요. 꾸준히 올리는 게 차라리 오늘 3개 올릴 게 있다. 그러면은 나눠서, 이틀에 한 번씩 나눠서 올리세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인 정보들이 중요한 시대가 와요, 이제. 아직 액티베이트가 많이는 안 됐지만 이제 네이버에 Q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챗 GPT 같이 이제 네이버에서 어떻게 검색을 하게 될 거냐면 추후에 어, 저희 홍대니까 홍대 근처에 초등학교 영어 잘하는데 좀 알려줘.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검색을 해서 알려줄 거예요. 지금 이게 나왔어요, 원장님들. 나왔고 지금 베타 테스트를 계속 돌리고 있어요. 제가 여러 개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얘네가 검색하고 그런 세부적인 정보들이 많이 있으면 아, 초등학교 스피킹을 잘하는 데구나. 그걸로 원장님들이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계속 미뤄왔으면 얘가 검색할 때 그게 걸려요. 그러면은 제일 상위에 노출을 해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조금 더 내로하게 타겟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학원의 장점에 대하여. 자, 그러면 타겟 검색어를 뽑는 방법 좀 알아봅시다. 타겟 검색어. 일단 네이버에다가 그냥 그 네이버 검색 광고라고 치세요. 그러면은 이 페이지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들 이거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조금 빠르게 가지만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가지만 원장님들 리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너무 빠른데라고 하셔도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로그인 하고요.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 옆에 광고 플랫폼이라고 써져 있죠. 요거를 누릅니다. 지금 우리는 타겟 검색어를 뽑으러 가는 중이에요. 자, 이거 천천히 보시면 돼요. 그 스탑하시면서 보시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 이 페이지가 나오는데 위에 상단에 보면 도구라는 게 있죠. 여기를 클릭하고 키워드 도구 여기를 누릅니다. 자, 다 왔어요. 그럼 요런 창이 뜨는데 여기다가 키워드에다가 원장님 동네를 치고 그 다음에 뒤에 영어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곡동 영어, 마곡동 영어 학원, 마곡 영어, 마곡 영어 학원 뭐 이렇게 쳐봤어요. 이게 한 번에 5개씩 조회가 되는데 그 다음 조회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쭉 리스트가 나와요, 원장님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요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월간 검색 수예요. 그러면 여기 PC 그리고 모바일 월간 누군가가 이거를 이 마곡 영어라는 키워드를 40 그리고 100회 검색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40에서 100이면은 괜찮은 숫자예요. 이거 보세요. 마곡에서 내가 교습소를 해요. 그래서 마곡동 교습소를 밀었어요. 타겟 검색어를. 내가 그건 줄 알고. 근데 아무도 검색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거의. 10회 이하죠.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아무도 검색을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 타겟 검색어는 원장님들이 밀고 싶은 타겟 검색어가 아닌 거죠. 그럼 여기 보시면 마곡동 영어학원보다 마곡 영어학원이 훨씬 더 검색률이 높네요. 그렇죠? 그러면 요게 이제 제일 핵심 키워드니까 요거를 원장님들이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요것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마곡 영어도 나쁘지 않아요. 꽤 검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날은 요걸로 제목을 만드시는 거고, 어느 날은 요걸로 제목을 만드시는 거고, 어느 날은 마곡동 영어 학원으로도 하는 거예요. 자, 마곡동 영어는 10에서 20인데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요 말은 무슨 말이냐? 검색량은 적지만, 어, 그 컴페티션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상위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빠르게. 그러니까 좀 최적화되신 분들은 바로 이제 상위 노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요렇게를 엮어서 원장님들이 돌아가면서 사용을 하는데 하여튼 핵심은 마곡 영어 학원 그리고 마곡동 영어 학원 요렇게 마곡 영어 요 세 개를 돌아가면서 그러면 마곡동 제목에다가 마곡동 영어 학원만 치시면 또 안 되죠. 이 타겟 검색어와 원장님이 하고 싶은 그 토픽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곡동 영어학원을 찾으시나요? 저희 레디 어학원으로 오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마곡동 영어학원, 레디 어학원에서 하는 파닉스 수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타겟 검색어가 앞에 있어야 돼요. 앞에 올수록 좋습니다. 제목에서도 뒤에 가는 것보다 앞에 오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키워드를 뽑고 제목에다가 넣고 아까 말씀드렸죠. 내용 안에도 이 그 타겟 검색어가 자연스럽게 몇 번 들어가야 돼요. 한 세네 번 정도. 그러면 마곡 영어 학원을 찾으시는 뭐 학부모님들께 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어쩌고 저쩌고 사진 올리고 그다음에 또 하면은 마곡 영어 학원 저희 뭐 레디 어학원에서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스토리를 쭉 쓰는 거죠. 근데 이 키워드가 반복이 되게. 예. 이거는 뭐 법은 아니에요. 법은 아니지만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강사들 보면은 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글들이 상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꼭 원장님들이 생각을 해 보시고 타겟 검색어를 추출을 하셔서 블로그 하실 때 꼭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를 안 쓰시면 검색을 안 해요. 어머니들이 원장님들의 학원 이름과 파닉스 수업을 하는 것, 이름을 알고 그거를 검색하려면 당연히 그렇게 검색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검색할 리가 없죠. 모르시는 분들인데, 당연히. 그죠? 그래서, 자, 블로그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그 도자기 클래스를 다시 상기시켜 보면, 우리 블로그만 하면은 약간 애매하죠. 그래서 블로그랑 뭐를 해요? 전단지를 같이 묶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전단지, 그 첫 번째 교육 때 말씀드린 적 있죠. 전단지 보고 원장님들 구매하신 적이 있어요? 전단지 하나 보고 뭔가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라도 구매하신 적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가 전단지를 보고 10,000원짜리도 산 적이 없는데, 과연 우리가 뿌리는 전단지 하나 보고 바로 등록. 아, 저 학원 너무 좋겠다. 등록? 이거 거의 임파서블 합니다. 정말 전단지를 잘 만드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전단지가, 요즘 전단지 뿌려도 안 돼요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은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전단지의 목적을 잘 세우시고, 저는 전단지를 뿌릴 때 목적이 절대 거기서 등록이 아니었어요. 일단 블로그로 끌어들인다. 일단 설명회로 끌어들인다가 목적이었어요. 설명회가 있다. 설명회를 위한 전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블로그가 있다. 블로그로 끌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면 그리고 크게 바라지 않는 거예요. 한 명만 들어와도 완전히 수십 배 버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거 몇십만 원 쓴다고 생각해 봐요. 한 명이 들어왔어요. 얘가 한 달 다니다 끊는 거 아니잖아요. 몇 달, 길게는 몇 년 다닐 수 있는데 그러면은 한 명만 들어와도 플러스예요, 사실. 그죠? 음. 맞아요. 전단지 등록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유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전단지 할 때 진짜 안 좋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포항에 있을 때 강사로 일을 할 때죠. 그래서 저희 원장님이 초등부를 한번 살려보겠다고 저를 모델로 삼아서 전단지를 만드셨어요. 그 ABCD 그 사투리 하시는 원장님 아닙니다. 그분 말고 그 다른 분이셨는데 이분이 어 어느 학원 아니 그러니까 뭐 학원명이 아니라 어떤 학원을 운영을 하셨는지 이 사진을 보시면 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 무슨 어떤 형태의 학원을 운영하고 계셨구나라는 걸 딱 볼까요? 자, 초등 타겟 전단지예요. 전단지에 제 그 사진을 이렇게 프로필을 찍어와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찍었습니다. 초등부예요. 자, 저의 굉장히 흑역사. 자, 무슨 학원 같아요, 원장님들? 무슨 학원 전단지 같나요? 재수학원, 뭐, 입시학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입시, 맞아요. 티스 영어. 이거 너무나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입시학원, 굉장히 큰 입시학원이었는데, 거기에 초등부를, 하고 싶으셔갖고, 이 광고를 치는데, 전단지에다 요 사진을 대문짝하게 많아갖고, 만장을 찍어서 뿌려요. 아, 빨리 X를 치워갖고 제 얼굴을 안 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건 뭔가요? 여기, 뭐죠? 팔찌는 또 뭔가요? 진짜. 은색 팔찌가 보이고. 자, 이건 뭐죠? 초등학교 전단지를 이딴 식으로 만들었어요. 자, 일다강사 아니고 이거 뭐야? 뭐 이도 저도 아니고. 자, 그래갖고 이거를 만장을 부르셨어요. 음. 아, 이딴 식이죠. 원장님들 아니 초등부 살리겠다고 이거 하는데 이렇게 보내면 어떡해요? 그리고 색깔도 막 되게 빨간색이었고 막 만장을 뿌렸어요. 이거 한 번에 만장을. 그죠? 그래갖고 얻은 게 뭐냐? 들어왔을까요? 학생들이 안 들어왔죠. 그런데 얻은 게 하나 있었는데 제가 자주 가던 주먹밥집이 있었는데 거기 사장님이 이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주먹밥 서비스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거 하나 빼고는 뭐 얻은 게 없어요. 자, 어, 뭐 제 돈은 아니었으니까. 네. 어찌됐건. 자,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전단지 이딴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얼굴에 자신 있다. 그러면 원장님 얼굴 들어가면 너무 좋아요. 그죠? 특히 초등은 좋아요.
그렇지만 보통은 이제 얼굴을 안 내시니까 전단지를 어떻게 하느냐? 자, 지금 레디에서 또 원장님들을 위해서 전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프랜차이즈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단지를 좀 부탁을 드렸어요. 저희 또 디자이너 분께서 열심히 만들고 계십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레디를 넣어서 원장님들 그 학원과 그죠? 잘 녹여서 낼 수 있는 전단지인데, 물론 원장님들, 이걸 베이스로 원장님들이 생각을 해내셔야 돼요. 후킹한 슬로건들. 그것도 조금 있다가 저희가 이제 만들러 갈 겁니다. 같이, 오늘 세션에서. 자, 근데 일단 전단지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필요해요? 블로그나 다른 곳으로, 특히 블로그나 인스타로 연결할 수 있는 QR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블로그가 힘들다. 나는 블로그가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에 포스팅 한두 개만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전단지 뿌리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음. 나 블로그 계속 할 자신 없다? 오케이, 파인. 하나만 해요. 블로그 포스팅에다가 적어도 랜딩 페이지를 하나 하는 거죠. 내 선생님 소개와 교육, 커리큘럼, 교육 철학, 이런 거 잘 글로 만들어진 한 포스팅이라도 좋아요.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 전단지에 전달할 수 없는 정보들을 블로그에서 어머니들께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세 개 포스팅인데 하나는 랜딩 페이지가 되겠죠. 선생님 소개와 커리큘럼 소개, 그리고 뭐 그 안에 선생님 소개 안에 내 교육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진, 학원 사진, 공방 사진, 교수 사진. 내 아이가 어떤 공간에서 공부를 하게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네. 원서가 많으세요? 원서 사진 막 올려놓고. 막, 우리 학원은 뷰가 좋다. 뷰 사진 올려놓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 학원은 좀 초라하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상황은. 그러면은 원서 사진을 올려놔도 되는 거고요. 뭐, 다 오픈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장점을 그냥 드러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QR코드를 박습니다. 자, QR코드 어려울까요? 만드는데, no. 이거 지금 찍으시면, 레디 페이지로 가요. 이거 그냥 카메라 꺼내셔서 카메라 찍으면 이제 QR코드 다 되죠. 어머니들 다 알고 있어요. 자, QR코드 만드는 것도 만약에 어려우시다면 그거 역시도 제가 올려드릴게요. 근데 그냥 구글에서 QR 코드 제너레이터 쓰시면은 나와요. 심지어 뭐 보여드릴게요. 좀 원장님들이 이제 필요하시다면 그냥 QR코드 제너레이터 치고 들어가서 주소만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은 그냥 QR코드가 만들어져요.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럼 전단지를 제가 그냥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요 두 개가 이렇게 딱 눈에 띄더라고요. 오른쪽 거는 위에 이제 볼드로 돼 있는 좀 큰 문장들은 나오는데 뭐 이렇게 후킹하지가 않았어요. 그냥 뭐 제가 example로 그냥 좋지 않은 example로 저는 이제 이거를 뽑아왔는데 너무 글이 많아요, 일단.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보다 학부모님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그죠? 그리고 요즘 글이 많으면 잘 안 읽잖아요. 그래서 응축해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고 임팩트 있는 문구 하나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슬로건은 어떻게 만드느냐? 좀 이따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QR코드를 이분은 이렇게 박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임팩트 있는, 뭐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냥 이 두 개를 봤을 때는 저는 여기를 갈 것 같아요. 여기를 찍어 볼 것 같아요. 적어도 궁금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랜딩 페이지로 가겠고, 거기서 마음에 들면 전화를 하겠죠. 그리고 블로그를 쭉 보고 전화하시는 분들은 거의 마음을 정하고 전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담이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블로그에다가 원장님의 색깔을 잘 녹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전단지를 만들 때 고민해야 될 게 아까 뭐 캐치프레이즈, 슬로건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한 가지 더 고민해야 되는 게 바로 타겟입니다. 그래서 원장님들 타겟 이런 거 학교 현황 다 보시죠. 당연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당연히 나의 타겟 학교의 학생이 몇 명인가만 보면 안 되고 분포도를 보셔야 돼요. 학년별 분포도를 보는 거예요. 이거 다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6학년이 290명, 300, 300, 300, 그다음에 갑자기 1학년이 189명이에요. 요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점점 떨어집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대부분 이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요즘은 학년이 내려갈수록 학생 수가 떨어지는 곳이 이제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근데 반대로 이런 곳도 있어요. 반대로 저학년이 쏠리는 곳도 있어요. 이 신도시나 이런 이제 새 아파트들 같은 데 가면은 이런 쪽이 좀 쏠립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전단지, 블로그, 그리고 내 커리큘럼을 짜고 내 시간표를 짤 때 이 분포도를 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컨설팅을 예전에 할 때 요게 이제 그 컨설팅 하는 원장님의 그 학원 타겟팅이었어요. 타겟팅 학원이 아니 그 학교였어요. 뒤로 갈수록 여기가 늘어나는 거예요. 파닉스 반인데 얘네들은 막 1학년이 제일 많아요. 260명이에요. 265, 248 그리고 오히려 6학년이 160명. 자, 여기 원장님한테 제가 뭐라 그럴게요? 원장님 파닉스 반 몇 개 만드시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레벨별로 하나씩만 만들대요. No. 파닉스 반 두 개 만드세요. 뭐 2시하고 5시 반에 이렇게. 아이들이 많잖아요. 저학년이. 그러면 파닉스 반 두 개 만들려고 했다가 세 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타겟팅이 어쨌건 넓잖아요. 그러니까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원장님이 그렇게 해서 2시 반, 5시 반 파닉스를 다 채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단지를 던질 때, 블로그를 던질 때, 스케줄을 짤 때도 다 일단 타겟이 얼만큼 있느냐, 타겟이 어디 있느냐, 누구냐를 보면서 짜야 되는 거죠. 그냥 나는 레벨 1, 2, 3, 4, 5를 만들어 놔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 보면서 결정하는 게 맞죠. 자, 그리고 어, 이게 이제 6학년 대비 1학년, 이게 예전에만 해도 사실 뭐 15%, 20% 넘어가면 좀 위험한 지역이다,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은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더더욱 차별화 포인트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뭐, 오케이, 좋아. 블로그 다 좋아. 전단지도 좋아. 근데 고민이 많아. 왜? 나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 전단지 좋은데 캐치프레이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만들어 봅시다.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원장님들 누구에게나 뭐가 있어요? 고유의 색깔이 있습니다. 고유의 강점 다 있어요. 그 색깔을 찾아내서 끄집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에듀케이션의 어원이에요. 그죠? 밖으로 끌어내다잖아요. 에듀케이션. 에듀카레, 이 어원 자체가.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해야 되는 게 에듀케이션이잖아요. 바깥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포텐셜을. 그래서, 자, 브랜딩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말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자, 혹시나 가셔야 되는 분들은, 왜 이렇게 길게 컴플레인 하지 마시고요, 원장님들. 가셔야 될 분들 가세요. 왜냐하면 우리 녹음본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함께 하시면 가장 좋고요. 그리고 가셔야 되는 분들은 가셨다가 이제 녹음본으로 다시 보시면 됩니다. 최대한 같이 있는 게 좋죠. 자, 원장님들, 이런 사진이 있어요. 자, 어디로 들어가시겠어요, 원장님? 보세요. 다 원조래요. 원조 전주 식당이고, 나도 원조고, 나는 원조 새 전주 식당이고요. 아니, 전주 식당 1호점이고요. 다 원조래요. 자, 그러면 어디로 들어갈까요? 우리 같은 경우는 블로그 이것도 검색을 해볼 거예요. 그죠? 네이버에 검색해보고 어디가 진짜야? 그러면서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차별화 포인트가 없다. 그러면 결국 가격이 경쟁력이 돼요. 사람 많은데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몰라. 그냥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근데 차별화가 없으면은 그냥 결국엔 가격이 경쟁력이 돼서 싼 데로 가요. 아니면 아예 비싼 데로 가든지. 중간이 없어지는 거죠. 자, 우리 공부방, 교습소, 학원, 당연히 엄연한 비즈니스예요. 오픈하면 되겠지라는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특히 공부방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굉장히 희한한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마켓 리서치를 안 하고 들어가는 유일한 사업 같아요. 마켓 리서치를 안 해요. 이, 게 말이 되세요, 원장님들? 그, 사업을 시작하는데 마켓 리서치 안 하고 사업 시작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 공부방은
집에 사는 곳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공부방 원장님이시라면 더욱더 마켓 리서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브랜딩 이게 뭐 결국에는 경쟁력은 높아지고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차별화된 것만 살아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차별화할 것인가? 브랜딩을 해야 되는데 브랜딩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죠. 여러 사람들이 브랜딩에 대해서 브랜딩의 정의는 이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수만 가지 정의가 있지만 저는 요거. A customer's gut feeling about a product, service, or company. 이게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냥 딱 커스터머가 보고 그냥 확 느껴지는 거죠. 뭔가 설명을 잘 못할 수 있어요. 근데 gut feeling이에요. 그냥 이걸 봤을 때 그냥 gut feeling. 자, 제대로 된 브랜딩화 돼 있는 회사들, 컴퍼니들, 프로덕트들 보면은 이 gut feeling이 있습니다. 자, 애플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애플이 만약에 호텔을 짓는다라고 하면 호텔 비즈니스로 간다 하면 대충 머리에서 그림이 그려져요. 애플이 만든 호텔. 자, 이게 브랜드예요. 이거를 거의 인셉션 당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머릿속에 생각을 심는 거를 인셉션이라고 하잖아요. 그 영화도 있잖아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인데. 그러니까 이 브랜딩인 뭐냐면 브랜드의 그 의미, 이미지 이거를 그냥 머릿속에 넣어갖고 인셉션 해버리는 거예요. 고착 개념화라고 해요. 이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고착 개념화는 뭐냐면 그냥 이 브랜드에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동으로 구매하게 하는 상태에 가장 좋은 거죠. 브랜딩의 끝은 항상 이거예요. 고착 개념화야. 그래서, 아, 우리 동네 영어학원은 레디어 학원이지. 이렇게 될 수 있게, 그냥. 그죠? 이게 그냥, 커피 하면 스타벅스. 가방 하면, 어디죠? 가방 하면, 우리 좋아하는, 먼저 옛날 좋아하는 샤넬. 그죠? 뭐, 목걸이, 뭐, 이런 거 하면, 뭐죠? 티파니인가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케이크 하면은 베스킨 라빈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브랜딩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gut feeling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branding is not what you say it is, it's what they say it is. 그죠? 우리는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들이 거기는 이래라고 하는 게 진짜 브랜딩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브랜딩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장님들.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프로세스가 아닙니다. 있는 것을 다듬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원장님들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뭐 요즘 퍼스널 브랜딩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원장님의 학원이 브랜드가 돼갖고 이게 브랜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걸 쥐어짜갖고 만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브랜딩 수업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컨설팅도 하면서 잘 안 된 곳이 별로 없어요. 그게 정말로 제가 막 능력 있어서 능력 있는 뭐 브랜딩 뭐 저는 강사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잘하는 거는 뭐냐면 원장님 안에 있는 남들이 잘 못 보는 본인도 못 보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냉정하게 비교를 해서 이거는 유니크한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끄집어내서 원장님들이 이게 나의 장점이었구나. 이게 유니크한 거였구나. 나는 맨날 해서 몰랐는데 라는 생각을 바꿔주는 그 행동을 많이 한 거죠. 그 프로세스를 하다 보니 원장님들이 잘하시게 돼요. 왜? 자기의 장점으로 운영을 하니까 자신감이 넘쳐나고 할 말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블로그에다가 그런 것들을 계속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좀 꺼내 봐야 돼요. 그래서 브랜딩은 이 질문으로 시작하고 이 질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원장님. The ultimate branding question이에요. Why should they choose you? 네? 학원이 너무나 많아요. 공부방도 너무나 많아요. 교수도 막 너무 많아요. 근데 커스터머들이,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왜 원장님들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지금 답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브랜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브랜딩을 찾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느냐? 이거의 답은 오만 가지겠죠. 원장님들마다 다 다르니까. 근데 그 답으로 가는, 프로세스를 좀 볼게요. 독창적인 브랜드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퍼스널 브랜딩이에요. 자, 요렇게 만들어진대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1번 전문 지식이에요. 영어가 되겠죠. 지금
영어 학원을 하는데 영어를 아무것도 몰라요. 원서 1도 몰라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필요한 거예요. 독창적인 브랜드를 하려면.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해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요. 근데 실제 경험이 동반되지 않으면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충분한 필요 조건이죠. 다양한 경험이. 그죠? 음. 그리고 세 번째가 되게 애매하면서도 재미있는 아이인데, 얘는 인간적인 매력입니다. 이게 마침표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뭐냐면, 학력이나 경력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인간적인 매력이야말로 이게 가장 부정확한데 가장 강력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가장 부정확해요. 근데 가장 강력한 조건이 된다. 그래서 사기꾼들이 이거를 굉장히 이용을 잘해 먹는 거죠. 그래서, 음. 그러니까, 근데 보통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보는 나와 남들이 보는 나가 차이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오픈하고 우리 자신을 더 소통하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매력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저랑 이지연 이사님이랑 저번 주부터 이제 계속 전국 투어를 다니고 있어요. 원장님들 다 한 분 한 분 만나러 갈 겁니다. 전화들 드리고 이제 스케줄 짜서 이제 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권은경 원장님 들어오셨나요? 권은경 원장님? 안 들어오셨나요? 저번 주에 제가 권은경 원장님을 만나 뵈러 갔었는데, 이 전문 지식, 다양한 경험, 인간적인 매력을 봤어요. 그 학원에서. 애니랑 잉글리시요. 원장님은 영어를 전공 안 하셨어요. 국어예요, 국어. 독특하죠? 근데 그 국어에서 배운 것들을 영어로 접목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도 당연히 있으시지만 영어. 근데 다양한 경험이, 유니크한 경험이 나와요. 국어랑 이렇게 믹스를 잘 하셔갖고. 그리고 원서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그리고 그 말랑말랑하신 그 인간적인 매력이 이렇게 겹쳐져서 독창적인 브랜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매력은 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뭐 TMI지만 원장님들이 지금은 제가 목소리가 좀 쉬었지만, 목소리가 좋대요, 제가. 근데 제가 평생 살면서 목소리 좋다고 들은 적이 한 번밖에 없어요. 20년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목소리가 좋다라고 딱 한 명만, 그 여자 빼놓고는 제가 그 전에도 그 후로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인스타를 시작하면서 리더 라우드를 시작을 했는데 원장님들이 반응이 목소리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곳이 인스타인가 그냥 인스타에는 막 좋은 말만 던져주시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마이크를 막 사고 있는 거예요. 뭔가 마이크 좋은 거 쓰면 더 목소리가 좋아지나? 그래서 목소리도 좀 이렇게 막 깔고, 막 이야기도 하고, 막, 막 목소리 에디팅 하는 것도 막 만져보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목소리에 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한동안 또 안 하니까 지금 또 까먹었는데, 제가 전혀 몰랐던 저의 매력이었어요. 저의 매력. 그랬는데 그들이, 이거를 얘기를 해주니까,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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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이제 저의 매력으로 그냥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인정이 잘 안 되지만 그들이 이거를 매력으로 볼 수 있구나를 인정하니까 제가 그거를 이용을 하는 거죠. 어, 감사합니다, 성현 원장님. 아무도 공감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오픈을 하고 노출을 하면서 우리가 소통을 하면서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자, 그리고 이 negotiation process, negotiation, 한국말로 뭐죠? negotiation. 협상. 감사합니다, 은정 원장님. 협상 과정에서, 감사합니다, 형 원장님. 협상 과정에서, 그 협상의 결정을 내리는데, 이렇게 사람이 55%나 차지한대요. 내용이 8%밖에 안 된대요. 되게 웃기죠? 절차가 37%. 이 과정, 절차, 그리고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 외모, 얼마나 단정한가?
the way they talk 뭐 이런 것들이겠죠. the way they express their feelings 뭐 이런 것들이겠죠.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협상할 때 사람이 55%.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력, 깔끔함 뭐 이런 것들이에요. gut feeling이에요. 이거 역시도 gut feeling. 어, 그러니까 자, 원장님들이 한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레디 이제 5월 달에 저희 이제 다 모여서 또 재밌는 거를 할 건데 오프라인으로. 어. 근데 그때 자기소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원장님들 한 10분 드릴게요. 자기소개 해보시고 이제 뭐 스토리 얘기해 보시고 하면은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1분 안에 해보세요. 그러면 좀 더 어려워요. 차라리 10분 얘기하는 게 더 쉬워요. 자, 응축 해갖고 자기소개를 1분 만에 해봐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어머니, 뭐 그런 어머니는 없겠지만, 어머니가 상담을 왔는데, 이 학원 소개 좀 해주세요. 1분 안으로요. 예를 들면, 이런 엄마들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엄마들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1분 안에 과연 우리가 뭔가 임팩트 있는 자기소개와 우리 학원 소개를 할 수 있나? 이거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의 숙제는 이거예요. 자기소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자기소개를 할 때 그냥 막 던지는 것보다는 약간 정형화되어 있는 우리 질문을 던지는 게 좋죠. 나는 영어를 어떻게 하게 됐지? 나는 왜 영어를 좋아하게 됐지? 왜 영어를 오픈하게 됐지? Why 질문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아이. 내가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아이는 그 싫어하는 아이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영어를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 어떤 수업을 하고 싶어 하지? 나의 장점은 뭐지? 단점은 뭐지? 나를 잘 나타내는 긍정 단어들은 뭐지? 나는 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 왜? Why?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원장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답들을 쭉 해보다 보면 이거를 응축시켜갖고 1분짜리 자기소개가 나오면 거기 안에 슬로건이 있을 거고요. 거기 안에 블로그에 할 말이 있을 거고요. 거기 안에 원장의 커리큘럼도 나올 겁니다. 네. 이게 사실 제가 라하를 만든 프로세스예요, 원장님. 브랜딩을 한 프로세스고요. 자, 원장님들 이게 여기서 한 가지만 해볼게요. 나를 잘 나타내는 긍정 단어. 요거 한번 써봅시다. 채팅창에다가 원장님, 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원장님, 본인 자신들을 나를 긍정 단어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떤 건가? 한번 써봐 주세요. 숙현 원장님, 이거 카메라 찍어주시는 거 감사한데, 이거 PPT 다 나가요, 원장님. 네. 안 찍으셔도 됩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해요. 친절한, 오케이. 열정, 좋아요. 어, good listener. 오케이. 친절한 쌤. 난 친절하다. 친절 다정. 오케이. 매니지먼트 공감력. 오, 좋아요. 따뜻함, 책임, 웃긴 선생님. 좋아요. 스텔라 선생님 되게 재밌으시죠? 음. 목소리 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현주 원장님은 나중에 이제 소리 영어 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목소리 큰 게 아무래도 소리 영어 할 때. 네, 좋고요. 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긍정 단어들. 최강 F 그러나 T도 가지고 싶으면 이거는 약간 부정의 느낌도 있기 때문에 최강 F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원장님. 활동적인, 좋아요. 상냥, 재롱 기부 중, 재롱 기부? 재롱을 많이 떠신다는 말씀인가요? 재롱을 기부한다. 재밌네요, 정영 원장님. 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 자랑하는 거 잘 못해요. 그래서 블로그에서도 너무 소극적으로 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요만큼 하는 거를 이만큼 잘한다고 막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다른 언어들 잘 못하죠. 세컨 랭귀지가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얘네들은 조금 몇 마디만 할 줄 알아도 자기 할 줄 안다고 얘기해요. 막 얘기해요. 그 몇 단어 아는 것도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막 옛날에 뭐예요? 3만 단어, MD 3만 3천 막 이런 거 막 했잖아요, 원장님들. 그렇죠? 문덕 3만 3천 이런 거. 이런 거 아주 안 좋습니다.
막 단어는 만 개를 알고 있는데도 막 우물쭈물하고. 미국 마인드가 좀 필요해요. 라포자람,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인 단어를 계속 끄집어내서, 나의 색깔은 뭐지? 그리고 나의 장점은 뭐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리스트업을 하세요, 원장님들. 종이를 하나 꺼내놓고 이걸 계속 쓰는 거예요. 오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음, 벽에다 붙여놓고 계속 생각날 때마다 쓰세요. 원장님들의 장점, 나를 바라보는 긍정.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아이한테 물어보고 가족한테 물어보면 마상 입을 수 있으니까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너? 자, 그리고 그 J.K. 체스터턴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익숙한 것들이 낯설어질 때까지 응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익숙해요. 내가 익숙해요. 그냥 나의 삶이 익숙하고. 그런데 내가 낯설어질 정도로 응시를 한번 해보는 거야. 내 자신을. 그러면 뭔가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 진짜 브랜딩을 하고 제대로 우리 학원을 알리고 싶고 나를 브랜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페이지에 대한 질문을 답을 해보시고요. 천천히 시간을 두고. 그리고 만약에 진짜 나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거 해갖고 답 쓰셔갖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원장님이랑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게요. 이런 분들이 많아지시면 아예 클래스를 따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원장님들의 색깔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거의 마무리예요, 원장님들. 시간이 또 많이 지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쁘신 분들은 가셔도 돼요. 저희 그거 있어요. 그 녹화본이 있습니다. 자, 슬로건이 중요하죠. 학원 브랜딩 할 때 제가 9주 프로그램으로 했었어요. 이걸 매주 9주 동안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지금, 레디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짧게 짧게 지금 비트 바이 비트로 하고 있으니까, 이제 많이 잘릴 수도 있는데, 슬로건을 굉장히 그냥, 단축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좀 손이 오그라들고 제가 이제 좀 그렇지만 제일 처음 제가 공부방을 오픈하고 제일 처음 슬로건을 뭘로 던지지 할 때 이런 슬로건을 던졌어요. 전단지에다 첫 전단지예요. 첫 전단지에 이제 되게 갬성 한 스푼을 넣어갖고 요렇게 던졌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되게 손이 오그라드네요. 뭐라고 썼을까요? 뭐뭐와 뭐뭐와 뭐뭐로 물을 주고 뭐뭐와 뭐뭐로 꽃을 피웁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거 약간 저의 감성과 약간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과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인의 그 영어의 필요 요소 네 가지를 섞어갖고 만들었어요. 이렇게 아이고 뭐라고 했냐면 듣기와 사랑은 안 났어요 이때. 자, 듣기와 읽기로 물을 주고 아이, 너무, 너무 구리다. 말하기와 쓰기로 꽃을 피웁니다. 이렇게 이제 너무 감성적으로 이제 던졌어요. 아, 조금 이제 손이 오그라드네요. 하여튼, 그냥 그렇게 던졌어요. 제일 첫 전단지에. 근데 잘 됐어요. 갬성파들이 모이셨나 봐요. 좋으시면 쓰셔도 됩니다. 네네네. 자, 근데, 네, 따라 하셔도 됩니다. 네, 좋으시면 쓰세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따라야 할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뒤에 아마 요거는 잊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의 그 브랜드를 만들 때 제가 아까 그 질문들 막 리스트업을 해갖고 내가 잘하는 게 뭐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뭐 뭐지 잘하는 게 뭐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 5개로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관계를 되게 중요시 여기고요. 재미있게 가르칠 자신이 있고요. 사랑 넘쳐나고요. 행복한 뭐 유연성, 커리큘럼이 유연하고요. 좋게 얘기하면 유연한 거고 이제 안 좋게 얘기하면 정신이 없는 거고요. 이거를 다 섞어갖고 한 단어로 응축을 시켰더니 아이표 영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아이표 영어라는 단어를 만들고 이거를 트레이드 마크를 못했어요. 커먼 단어라고 해갖고 트레이드 마크 못한다 그래갖고 지금은 뭐 누구나 다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아이표 영어, 라하 잉글리시 이렇게 해갖고 이 슬로건을 만들었죠. Be the light and children will find a way. 영어에 it has nothing to do with English, right? 약간 나이키 같은 거예요. Just do it. 신발 가게인데 영어 학원인데 Be the light and children will find a way. 그렇죠? 아이들에게
빛이 되고 싶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는 길을 빛을 비춰주고 싶다. 등대는 움직이지 않고 항상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이름도 라이트하우스 잉글리시 줄여서 라하 잉글리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처음에 저 멘토 원장님들이 다 말렸어요. 야, 너무 길어. 그리고 라이트하우스가 뭐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이렇게 잘 스토리가 잘 있으면 이제 그거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프랜차이즈를 했다 프랜차이즈 나오면서 더 이상 이 슬로건을 못 쓰니까 그러니까 저만의 그냥 슬로건을 만들었어요. To light the minds of children so that they can grow up to be the light of the world. 이게 저의 인생 스테이트먼트예요. 이게 저의 브랜드예요. 저의 데이빗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게 바뀌지 않을 저의 브랜드 스테이트먼트예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굉장히 좋은 프랙티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원장님들. 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사실 to 어쩌고 저쩌고 so that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사이먼 시넥이라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피커의 책에서 나온 거기도 해요. why를 굉장히 why 변태잖아요, 제가. why를 중요시 여기는 꼭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뭐 책을 안 읽으셨더라도 유튜브에서 사이먼 시넥 하면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테드 강의도 있고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니까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자, 근데 옆에 남편분이 마음에 드신다고요? 현주 원장님 남편분 되게 감성이 있으신 분 같아요. 그죠? 자, 근데 보면은 좋은 방법이 뭐냐면 좋은 카피를 계속 보는 거예요, 원장님들. 좋은 광고 브랜드의 슬로건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것도 리스트업이 된 게 있고 좋은 아니, 유튜버가 아니고 블로거가 있는데 이 블로거 분이 계속 카피를 이렇게 다 모아놓으세요. 너무 감사하죠. 이것도 이제 올려드릴게요. 자, 이분이 하신 걸 보면서 저도 이제 광고 카피를 계속 보는데 3월 달에 충격적인 광고 카피가 나와요. 뭐가 나왔냐면 정샘물에서 Find Beautiful이라는 그 슬로건을 갖고 나와요. 이거 아시죠? 근데 제가 2, 3년 전에 만든 커뮤니티 이름이 Beautiful이거든요. 음. 그래갖고 이효리가 딱 나와갖고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어 막 이러면서 나는 뭐 나의 어디가 예쁜지 찾아보고 그런 게 뭐 더 좋더라 막 이러면서 어, 누구나 다 뭐라 그러죠 누구나 다 예쁜데 한 군데씩은 있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광고를 하는데 이제 유티풀 곧 시작해야 되는데 저 이효리 광고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스타 이제 곧 올리려고 합니다. 좀 믹스를 해갖고 송혜 원장님도 똑같은 생각 하셨구나. 네, 정샘물 Find Beautiful. 음. 그러니까 제가 효리 누나한테 막 얘기했어요. 뭐 이렇게 해보려고요. 어 그리고 비트 캡슐은 처음 느끼는 빨래 쾌감 이렇게 했어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영어 학원이랑 엮어보는 거예요. 어. 네이밍도 등록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원장님. 그리고 상표 등록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커먼한 것들은 안 돼요. 근데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자, 그리고 처음 느끼는 빨래 쾌감, 처음 느끼는 영어 쾌감, 뭐 이런 걸로 그냥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인생 마지막 다이어트, 인생 마지막 영어 학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맛에 화색이 돈다. 도미노스. 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뭐 영어에 화색이 돈다 이상한가? 파닉스에 화색이 돈다. 몰라요. 자, 깊이의 차이가 탄력의 차이. 오, 듀얼 소닉. 자, 피부가 좋으면 사람이 달라 보인다. 음. 처음 느끼는 영어의 재미 가져갑니다. 오, 좋아요. 처음 느끼는 영어. 피부가 좋으면 사람이 달라 보인다. 영어를 잘하면 사람이 달라 보인다.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리고 도우가 맛있어야 진짜다. 7번가 피자래요. 자, 도우가 맛있어야 진짜다. 영어가 맛있어야 진짜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어, 파닉스가 맛있어야 진짜, 문법이 맛있어야 진짜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뭐 그냥 던지는 거야. 이거는 제가 여기가 홍대잖아요. 근데 홍대 오는데 광고에 계속 이게 보였는데, 너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스픽이라는 앱이거든요. 영어 앱이잖아요. 근데 스픽에서 틀려야 현실에서 트인다. 이거 괜찮은 거야.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연결할 수도 있죠. 우리는 영어 맛집 이렇게 해도 좋고요. 어,
영어 학원에서 틀려야 현실에서 트인다. 이것도 뭐 괜찮죠? 그리고 레디어 학원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리고 빠르다보다는 깊게 생각하는 힘을 키웁니다. 이거는 한우리 독서 토론 논술이에요. 우리 같은 사교육이니까 이거는 바로 카피 합칠 맙시다. 바로 카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원장님들. 그리고 힘내라는 말 대신 정관장. 오, 이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좋네. 이것도 어떻게 하면 영어로 엮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는 거죠. 1등은 성적표를 감추지 않는다. 오. 자, 학원에서 나 내신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요거를 던질 수도 있죠. 영어 공부하라는 말 대신 fun English.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fun English를 운영하고 계신 수지 원장님은 이렇게 쓰셔도 되죠. 그렇죠? 그리고 카레가 맛있어야 카레가 맛있다. 요것들은 지금 최근 한 3개월 거에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렌디한 거고요. 요거는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난 거긴 하지만 카레가 맛있어요. 카레가 맛있다. 영어가 맛있어야 영어가 잘 된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차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손해보험이래요. 영어보다 아이가 먼저입니다. 너무 아이표 영어인가? 그죠? 그리고 9명이 함께 가면 즐겁다. 코란도 투리스모라면 더 즐겁다. 쌍용 자동차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소수 정예로 하시는 원장님들이면 6명이서 아니면 뭐 4명이서 공부하면 즐겁다. 레디 학원이라면 더 즐겁다. 이렇게 갈 수도 있죠. 뭐 혹시나 소수 정예로 하시는 분들 그거를 극대화시키고 싶으시면. 다음 맛, 향기, 여운까지 트리플로 진하게 맥심 TOP 트리플 에스프레소 라떼. 이 이름이 기네요. 맥심에서 나온 거. 이것도 원서 영어 도서관 소리 영어까지 트리플로 제대로 레디어 레디 트리플 커리큘럼 시작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착한 정비, 착한 타이어, 스피드메이트. 만약에 원비가 착하다. 그러면 착한 원비, 착한 영어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뭐 너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낮다는 거를 너무 부각하면 좋지는 않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카피 문구들은 워낙 많이 나와 있어요. 한 달에도 수백 개씩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시면서 나랑 계속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연결하는 것보다 아까 질문했던 거에서 이제 나의 소개가 나오고 나의 색깔이 나오고 이 색깔과 맞는 슬로건을 계속 공부를 하면서 계속 보면서 바꿔보면서 카피도 해보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카피를 하잖아요, 우리가. 카피를 계속 하다 보면 크리에이트가 되듯이, 창조를 해낼 수 있듯이, 처음에는 모방이에요. 소리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방을 하다 보면 아이가 창조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계속 모방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렇게 창조를 할 수 있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원장님들 지금 보여드린 거를 이거 그대로 카피하세요가 아니라, 이거를 연습을 해보고, 바꿔보고, 단어를 이렇게 스위칭 어라운드 해보면서 이제 우리 거를 만들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이거를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원장님들. 그렇죠? 세상 모든 광고들이 다 차별화 포인트를 내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차별화 포인트는 사실 엄청 큰 게 아니고 정말 작은 차별화 포인트, 작은 거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 클 필요가 없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해요. 브랜딩 쪽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버드대 교수, 그 문영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그샘플로 하면 예전에 차 안전성의 대명사는 볼보였어요. 볼보가 저희 그 안전벨트 그것도 패텐트를 처음에 땄는데 그냥 패텐트를 풀어버렸어요. 전 세계 모든 차들이 안전해야 된다. 그래서 안전벨트 패텐트를 풀어갖고 모든 차들이 무료로 이 안전벨트를 할 수 있게 됐죠. 이 그 라인 두 개 있는. 어찌됐건 예전에는 볼보가 안전성이었는데 이제는 평준화가 됐어요. 어떤 차든 다 안전해요. 그죠? 어, 그냥 이, 모든 차가 다 신뢰가 어느 정도 올라왔고 안전성이 있고 연비 이것도 막 비슷해요. 뚜렷하게 내세울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에 더 이제 과격하게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차별화 포인트는 이 평준화와 반대로 가야 되니까, 자,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고 이 리비의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식물학자 리비 박사님이 낸 그 법칙인데 이게 뭐냐면 그 식물이 자라는데 뭐 탄소도 필요하고 수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들이 질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 가지의 원소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중에 하나라도 없거나 부족하면은 다른 원소들이 아무리 많아도 식물이 자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이분의 이분이 낸 최소량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무리 어번던트하게 있어도 진짜 최소량이 없다라면 이 물처럼 그냥 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단점이 정말 너무나 큰 단점이어갖고 다른 것들이 다 보이지 않을 정도의 단점이라면 그거를 메꿔야겠지만 어느 정도만 차이 있으면은 괜찮다 이거죠. 다른 것들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가? 아이들이랑 잘 노는 게 잘한 장점이에요. 너무 좋아요. 상담하면서 아이들이랑 재밌게 해줘요. 그러면 나 아이들이랑 잘 노는 거를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상담만 할 게 아니라, 그냥 그 그냥 오픈 수업을 진행해 보는 것도 너무나 좋은 전략이에요. 나 아이들 진짜 재밌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상담해서 끝내지 마시고, 오픈 클래스, 체험 클래스, 한번 체험하고, 아이들이 그러면 끝나게 재밌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애들이 가서 뭐라 그랬어요? 나 여기 다니고 싶어 이러잖아요. 하루는 우리가 진짜 재밌게 놀아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어찌됐건, 원장님들의 장점을 찾아보도록, 해요. 아까 그 질문지 캡처해 놓으시고, 그리고 제가 올릴 테니까 원장님들 한번, 다음 세션이 저희가 있을 때까지 계속 한 달 내내, 2주 후에 또 그 강의가 있을 텐데, 그때까지 고민해 보시고 계속 써 보세요. 그러면 진짜 원장님들의 캐치프레이즈가 나올 거고요. 원장님들의 인생 스테이트먼트가 나오고, 그게 자신감이 돼서, 그리고 쓸 말들이 많이 나와서 블로그에다가 올리고, 광고를 하고, 전단지로 연결하고, 이제 다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원장님들 다시 광고 하나만, 두 개만 하고 다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제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하여 레디 가이드 페이지를 가시면 저희 단어장 새로 나온 거, 그리고 시험지 이번 주에 어저께 바로 나왔죠. 시험지 나온 거 업데이트가 다 돼 있습니다. 가이드 영상 자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꼭 보시고, 이렇게 좋은 게 업데이트 됐구나. 바로 사용해야지라고 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주 목요일 날, 18일이죠. 18일 날, 마스터 클럽, 그러니까 레디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원장님들, 저희 어, 저기, 뭐죠? 어, 도입기관 원장님들, 그게, 저희, 이거를 내셨죠? 저희가 이제, 마스터 클럽 할 거예요. 그래서 내셨죠? 그래서, 선발이 됐습니다, 원장님들. 그래서, 1번 원장님이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원장님들께 강의를 해 주실 거예요. 레디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얼마나 잘 사용하고 계시는지 너무 잘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께서 지금 이제 오늘 이게 인스타에 올라가나요? 시장님? 네. 그럼 인스타에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인스타에서 다 체크해 봐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댓글도 남겨 주시고요. 좀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가자고요, 우리. 그죠? 어, 그러면 이제 굉장히 준비를 잘 해 주셔서 목요일 날 원장님들께 강의를 해 주실 겁니다. 지금 레디를 사용은 하고 계시는데, 다른 원장님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실까 궁금해 하신 분들, 그리고 좀 팁을 얻고 싶은 분들은 꼭 다음 주 목요일 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원장님들. 굉장히 애매한 뭔가 지금 당장 잡히는 거는 아닐지 몰라요. 그죠? 프랙티컬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지금 당장은. 그러나 이 과정 자체가 시간이 걸리는 거고,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이거를, 했을 때는 정말 나중에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원장님들이, 강력한 브랜드화가 돼서 그 지역에 탑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인사드리고요, 원장님들. 음, 네, 빨리 가셔서 점심 드시고 또 상담하시고 하셔야 되니까. 음, 이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아예 그냥 제가 시간을 좀 따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원장님들. 강의 끝나고 원장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 그게 뭐 Q&A가 됐던 아니면 그냥 소통하는 시간, 저희가 이제 대화를 할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상담 1대1 말고는. 그래서 좀 그런 시간 따로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들 오늘도 줌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 내일도 푹 쉬시고, 다음 주에 저는 뵙겠습니다. 어, 네네네. Have a good one. Have a good one. 네, language art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바이바이.